네, 반갑습니다.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 11장 그 세 번째 순서 이어갈게요. 히스토그램으로 자료의 분포를 한눈에 보자 이런 주제인데, 예를 들어서 학생 8명이 있고요. 1년 동안 읽은 책의 수가 이와 같이 1, 6, 2, 3, 1, 2, 0, 2 권으로 이렇게 표시된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는 이거죠. 학생들이 한 권 혹은 두 권, 세 권 이렇게 읽었다고 가정할 때 어느 정도 분포로서 학생들이 책을 읽었느냐, 각 구간의 도수, 프리퀀시를 조사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해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막대 그래프가 바로 히스토그램입니다.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매플로립의 파이플롯을 임포트하고 얘를 plt라는 이름으로 준 다음에 plt hist 해가지고요, 여기에 이 리스트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때 빈스가 중요한데요. 빈스가 바로 얘입니다. 얘가 몇 개 있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는 빈스 이퀄 6이죠. 그죠? 그럼 6개의 상자를 만들어 두고 1, 그 다음에 2, 3 이런 데이터의 값을 넣습니다. 만일에 이제 얘가 뭐 3개가 될 수도 있고 뭐 2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의 크기를 보고 그 크기로 나눠 가지고 2개에다 나눠 담는다든지 3개에다가 나눠 담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봤더니 총 구간의 수가, 즉 상자가 6개죠. 그러니까 구간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구간이 되는 거죠. 구간 1, 구간 2, 구간 3, 구간 4, 구간 5, 구간 6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데이터를 봤더니 0이라는 데이터가 1개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1개를 넣고요. 1이라는 데이터가 2개가 있죠. 그래서 히스토그램 상으로 보니까 이 구간에다가 이걸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가 봤더니 3개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높이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6개의 빈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이 안에 있는 자료의 히스토그램 값을 보는 거죠. 한번 돌려보면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만일에 이 빈스의 개수가 2개다 그러면 상자 2개를 만들어 놓고 크기 순으로 데이터를 넣어 놓은 다음에 그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자에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두 번째 상자에는 적게 들어가겠죠. 여기는 4, 5, 6 이런 값들이 들어있으니까. 그죠? 만일에 얘가 좀 더 많아진다 그러면 데이터의 분포는 종 모양으로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정규 분포 rand n을 이용해 가지고 정규 분포 함수를 만들고, 그죠? 거기에서 1000개의 값을 만듭니다. 그죠? 자, 이제 이 랜덤한 1000개의 값을 만들어 놓고 빈의 개수를 30개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n 빈스는 30이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려봅니다. 이때 하나는 빨강색, 하나는 파랑색으로 그리는데요. 파랑색의 알파 투명도 값을 0.3으로 줍니다. 이 알파 값이 1일 때는요, 불투명이고요. 0이면 완전 투명입니다. 그러니까 0.3이니까 조금 투명도가 높은 단계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행하면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개의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나타나는 횟수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당연히 정규 분포니까 이런 좀 모양이 되겠죠. 그죠? 만일에 이 빈스의 값을 50으로 늘렸다 그러면 좀 더 구간이 촘촘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막대기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빈의 개수를 만일에 5개로 설정해 놓고 이런 히스토그램을 그려봐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규 분포로 생성된 난수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제인데요. 평균 값이 10,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그려라. 그 다음에 평균 값이 -6,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 난수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라. 이런 거죠. 그죠? 얘는 이와 같은 코드로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평균과 분산값을 이와 같이 주고 여기에 평균값을 더 해주고요. 그리고 분산값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분포 함수를 스탠다드 가우스라는 분포값을 만든 다음에 그죠? 빈스 50에다가 넣어 가지고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함수를 이와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평균이 0이고 그죠? 분산이 1인 이와 같은 좀 모양의 표준 정규 분포 함수로 그려지는데, 만일에 이제 평균값을 10으로 했다 그러면 MU에다가 10을 넣고 그죠? 분산을 2로 했다 그러면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얘가 평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2인데 예를 들어서 6이다 그러면 이전과 달리 얘가 평평하게 퍼져 있는 그런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상자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차트는 이 표준 정규 분포 함수가 생성해 놓은 이 값에 중앙값이 있겠죠, 그죠? 요 중앙값을 기준으로 25%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각각 모읍니다. 그러면 요게 전체의 50% 값이 되겠죠, 그죠? 예, 요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요. 그래서 요 모여있는 데이터를 상자 표시로 나타냅니다. 요렇게 나타낸 이 상자 표시를요 4분 범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요 interquartile range라고 합니다. 그래서 I, Q, R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전체의 50%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범위의 1.5배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요 구간까지를 이렇게 실선으로 표기하는데요. 얘를 whisk, 수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이렇게 표시하죠. 여기는 역시 IQR의 1.5배 범위 위로 구간을 이렇게 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데이터들의 분포 범위를 충분히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얘 범위를 벗어난 이 분포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얘는 이상치로 간주해서 사실 요거는 이제 표시를 하지 않는 거죠. 얘는 이상치로 분류해 가지고 이상한 값이야, 그러니까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죠? 요런 귀여운 그림이 바로 상자 수염 차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 2, 3, 4, 5 그리고 2, 3, 4, 5, 6이라고 하는 값이 있을 때 얘의 상자 수염 차트를 그려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뭐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됩니다. numPy 배열로 만들어도 되고요. 파이썬 리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파이썬 리스트를 사용하게 되면요 데이터가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데이터 1에 대해서 박스 플롯을 하고요. 데이터 2에 대해서 박스 플롯을 해줍니다. 당연히 평균값, IQR 값, whisk 값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죠. 그죠? 만일에 박스 플롯에 MP 어레이에 데이터 1, 데이터 2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열단위 처리를 해줘요. 얘랑 해가지고 총 5개의 박스 플롯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니까 박스 플롯 해가지고 데이터 1, 데이터 2 해가지고 리스트를 넣었죠, 그죠? 자, 우선 얘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네, 그려봤더니 두 개의 박스 플롯이 나오죠, 그죠? 네. 다음으로 numpy 어레이를 넣었죠, 그죠? 그러면 이 열과 이 열과 이 열 해서 총 5개의 열에 대해서 각각 박스 플로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와 같이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 개의 상자 차트 그리기를 살펴봤고요. 한 화면에 여러 그래프를 그리는 서브 플롯에 대해서 앞서 다루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부분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fig equal plt.figure 이렇게 해놓고요. 이 피규어에다가 add subplot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때 2하고 2는요 행과 열이고요. 거기에 인덱스를 1, 2, 3, 4와 같이 달아줍니다. 2행 2열의 행렬에요. 인덱스 1, 인덱스 2, 인덱스 3, 인덱스 4의
이 인덱스를 주게 되면요, 각각 지정된 위치에 서브플롯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플롯을 그렸죠, 그죠? 그런 다음에 0,0, 1,0, 0,1, 1,1 해가지고 레드, 블루, 그린, 블랙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레드, 블루, 그린, 블랙 이렇게 되는데요. 만일에 얘를 0, 1로 하면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 여기에 0, 1로 표기해 놓은 요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 블루 직선이 그려지고요.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이와 같이 그린, 녹색 실선이 그려지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AX1이라고는 이 첫 번째 객체에 대해서 플로팅을 합니다. 그죠? 이때 그 직선의 컬러는 레드로 그려보았고요. 두 번째 AX2는요, 플로팅 할 때 그 컬러 값을 블루로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AX1과 AX2를 한번 플로팅 해 볼게요. 결과는 레드, 블루 이런 식으로 실선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브플롯을 이용해 가지고 한 화면에 히스토그램과 선형 플롯, 3포도 그래프, 2차원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는 것도 가능한데요. 요거는 이와 같이 실행해 보면 됩니다. 얘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첫 번째 거는 히스토그램, 두 번째 거는 스캐터 플롯, 세 번째 거는 플롯, 네 번째 거는 히스토그램 2D 플롯입니다. 그죠? 데이터는 랜덤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죠? 임의의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이제 서버 플로팅을 하는데 히스토그램, 스캐터 플롯, 그죠? 그 다음에 랜덤 플롯, 이거는 실선 플롯이죠, 그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2D라 해가지고요, 히트맵이라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11장에서는요, 매플롯립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시각적 방법이 데이터 과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쓰이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